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 삼국시대 확립 이전 여러 나라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와 같은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여 이주민 계통과 압록강 토착 계통이 결합하여 세워진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세 번째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한 하지만 고구려의 약탈을 많이 당했던 옥저 동해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한반도 남부에 벼농사가 발달했던 마한, 변한, 진한 이 삼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여러 나라들의 지도상 위치를 파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타나 있는 나라들의 위치들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각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특징들을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 맨 위를 보면 숭화강, 우리나라 말로 송화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숭화강 유역에는 부여가 위치를 해 있고, 랴호강 동쪽을 요동이라고 불렸는데, 요동과 압록강 유역에는 고구려가 부여 밑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함경도 동해안에는 옥저, 강원도 동해안에는 동해가 위치를 해 있고,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삼한이 위치해 있구나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위치들을 암기하실 때 각 나라의 앞글자나 자음을 따서 외우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옥저의 옥자, 동해의 동자, 진한의 지읒자, 변한의 변자를 따서 옥동자 똥, 옥동자가 똥을 쌌다. 좀 더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고, 고조선 멸망 이전부터 존재를 해왔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여의 정치적인 특징을 보면 기원 후 1세기경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즉 국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중국 측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왕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왕의 권력이 미약했다고 합니다. 오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으면, 즉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서 왕을 교체하거나 왕을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 아래에는 가, 사자 등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가는 유목민족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칸과 그 의미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한, 칸, 이렇게 가는 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족장, 즉 가들 중에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네 족장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마는 말, 우가의 우는 소, 구가의 구는 개, 저가의 저는 돼지의 뜻으로서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사출도를 관장하면서 자신의 영토, 영역에서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국가의 형태를 연맹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강한 부족 세력이 있고, 이외에도 작은 부족의 세력들인데, 이러한 부족들이 서로 연맹을 맺고 연맹의 대표로서 왕을 선출하는 이러한 형태를 연맹체 국가라고 쓰고,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부족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영토에서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형태를 연맹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의 기원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라고 하는 썰도 있고요. 이런 연맹체 국가의 형태는 윷놀이판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의 정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어서 부여의 풍습을 보도록 할게요. 부여의 풍습
풍습으로는 이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순장이란 지배자가 죽으면 살아있는 노비나 신하를 강제로 죽여서 지배자와 함께 묻어버리는 형태를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당시 부여 사람들은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지배자면 나는 죽어서도 지배자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모시고 섬기던 노비 신하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따라와서 나를 모셔라.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던 노비와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함께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 같은 말로 형사취수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풀어보면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이 취한다, 동생이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이런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취수제는 유목민족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에 배울 고구려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형사취수제가 나왔느냐 추측을 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와 그 자식들은 친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 말은 즉슨 친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형수와 그 자식들이 떠난 것을 막기 위해 그 동생이 형수와 그 가족들을 취해서 보살펴주는 그러한 풍습을 형사취수제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서 일책십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부여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한 개의 물건에 책임을 지어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을 일책십이법이라 할 수 있고, 또 부여에서는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사냥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 부여에서는 12월에 열린 이 제천 행사를 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여의 정치와 풍습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는 부여에 나타나 있는 사료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배울 여러 나라들의 내용들은 이 중국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같은 말로 위지동의전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여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다. 모두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는데 큰 곳은 수천 가구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구였다. 이렇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사출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었고, 두 번째를 보면 부여에서는 형벌이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 상당히 고조선의 팔초법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노비로 삼는다. 이런 기록을 봐서 노동력을 중시하고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일책십이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일책십이법의 내용은 고구려에서도 일책십이법 또는 일책십법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이기 때문이죠. 또 생략,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였다. 이렇게 부여의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기록이고, 세 번째 기록을 보면 을력정월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 사람들이 도성에 크게 모여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단합을 도모하는데 이를 영고라고 하였다. 이때에는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영고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고구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부여 계통이었던 고주몽이 왕이 다툼을 피해서 내려와 세운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여 이주민이 대부분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고구려는 부여 이주민과 압록강 토착민이 결합하여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건국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보면 주변 소국가 한해 9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러 군현을 세웠거든요. 낙랑과 같은 이런 고구려가 주변 서국과 한의 군현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요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고구려가 위치했던 지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평지지대보다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이웃나라에 쳐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해오는 약탈 경제가 초기 고구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밑에 근처에 있었던 옥저 동해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해오는 그런 초기 고구려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고구려의 정치를 보면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연맹체 국가였거든요. 이 5부족이 서로 연맹을 해서 계류부, 소노부 이렇게 연맹을 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왕과 족장들은 각자 사자, 조이, 선인 등을 각자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모두 제짤져서 모든 가들이 모인 회의, 이 제가회의에서 왕과 족장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고구려의 풍습을 보면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사 취수제의 풍습이 있었고, 혼인의 풍습으로서 이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 이 서옥제는 뒤에 고구려의 삼국지 위서동의전 파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구려에서도 10월 제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발전, 정치, 풍습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디 5부족, 즉 5부족이 있었으니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류부가 그것이다. 이런 명칭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 지금은 계류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회의, 즉 제가회의를 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서옥제에 대한 기록인데, 혼인을 맺을 때 혼산날이 결정되면 여자 집의 본체 뒤편에 작은 집을 지었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부른다.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서옥제를 한 이유를 또 추측을 해보면 마찬가지 이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서옥제의 풍습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부가 처가를 떠나버리면 또 여자 노동력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랑은 이 자식이 클 때까지 자신의 장인집에서, 즉 처가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이 노동력을 보상해준 다음에 자식이 크면 아내와 그 자식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노동력을 중시하는 다시 고구려의 풍습에 따라 서옥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동맹에 대한 기록인데,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수도에서 열리는 나라의 큰 행사로 동맹이라고 하였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 큰 굴, 이 굴을 국동대혈이라 불렸거든요. 국동대혈에서 신을 맞아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옥저 동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함경도 동해안에 옥저, 강원도 동해안에 동해가 위치해 있는데, 이 옥저 동해의 정치를 보면 이들은 고립된 지형에 위치했었거든요. 한반도 동부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고립 지형에 위치했었고, 또 근처 이 고구려의 약탈과 압박으로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에 의해서 그래도 고구려가 내려오기 때문에 고구려의 어물, 소금과 같은 곡물을 바치는 불쌍한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들은 왕이 없고 읍군과 이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외우실 때 왕이 읍군과 왕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세 어르신들한테 정치를 물어봤다. 왕이 읍군, 삼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옥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에도 이 혼인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을 민며느리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민며느리제도 뒤에 삼국지 위서동의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매장 풍습으로서 이 골장제라고 하는 풍습
풍습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매장에 둡니다. 가매장하면 살은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되는데 이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함께 묻었다. 이런 게 골장제라고 할 수 있고, 골장제와 같은 말로써 가족 공동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저의 특징을 봤고요. 다음에 동해를 보도록 할게요. 동해에는 여러 특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작은 화린 당궁, 그리고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인 과하마, 그리고 바다 표범의 가죽이라 할 수 있는, 바다 사자의 가죽이라 할 수 있는 바너피 등등이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의 풍습으로서 이 족외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혈연을 기반으로 한 시족 바깥에서 결혼을 한다. 이런 근친혼을 피하고, 그리고 시족과 시족 간의 결합을 통해 유대를 쌓기 위해서 이 족외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풍습으로는 이 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족과 부족 사이의 경계로서 상과 하천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부족의 이런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하겠다. 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책화라는 풍습이 동해에 있었고요. 이 옥저에는 제천 행사가 있지만 동해에는 10월 달에 이루어진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무천이라고 했거든요. 제천 행사를 배우실 때 구연은 영고라고 하는 12월 행사가 있고,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으며,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외우실 때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런 식으로 제천 행사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옥저 동해의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으로서 옥저에는 왕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생략 또 갈로 동해에는 대군장이었고 읍군 삼로 등이 있어 하오를 통치했다. 왕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3명의 노인들한테 정치를 물어갔다. 읍군 삼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옥저의 민며느리제 기록을 보면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남자 집에서 여자아이를 데려간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다시 데려갈 수 있다. 또 이런 옥저에서 민며느리자와 같은 형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또 노동력의 중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 고구려의 약탈이 심했는데 고구려가 약탈하러 옥저에 올 때 이런 식량만 뺏어온 게 아니라 사람과 여자까지 다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딸을 빼앗기기보다는 이미 딸이 어릴 때 결혼할 신랑을 미리 정해두고 신랑이 이 어린 신부를 키우게 됩니다. 또 신부가 크게 되면 이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또 이게 노동력이 신부가 시집을 가버리면 노동력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약탈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리고 또 노동력을 지키기 위해 이런 민며느리제가 나왔지 않았을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동해의 기록인데 동해의 풍속은 상가 하천을 중시하고 상가 내에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책화의 기록이고요.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사회적 단합을 도모하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하였다. 또 무천의 기록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다른 말로 위지동의전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한, 변한, 진한 이 3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3한은 고조선 유이민과 한반도 남부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한에는 54개국이 있다고 하고 변한과 진한에는 각각 12개국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중에서 마한의 이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대표할 정도로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마한의 대표로서 목지국, 변한의 대표로서 구야국, 진한의 대표로서 사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목지국이 전체 사만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여기도 군장, 즉 정치적 지배자로서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으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서 이 천군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외우실 때 가수 신지가 있거든요. 신지는 북한 가수일까요? 남한 가수일까요? 당연히 남한 가수이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의 이 사만의 군장의 이름이 신지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배자 군장과 제사를 지는 제사장이 나누어 있는 이러한 사회를 제정일치 사회가 아니라 분리사회라고 할 수 있고, 천군은 별도로 이 소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다가 소도로 들어가 버리면 그 죄인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 소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이 소도를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표시하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주변에 세워놨는데, 이 막대기를 진또배기라고 할 수 있는 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특징을 봤고요. 자, 이제 풍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만에는 이 벼농사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한반도 남쪽이니까 평야도 많고 기온도 따뜻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벼농사를 위해 여러 저수지들을 짓게 됩니다. 이 사만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저수지가 김제벽골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천 의림지가 이때 만들어진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은 5월과 10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제천 행사를 열게 되거든요. 5월에 열린 제천 행사를 수린날, 10월에 열린 제천 행사를 계절제라고 불렸는데, 5월의 제천 행사는 현재 남아있는 단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 10월은 추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부릴 때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10월에 추수를 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두 번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국가 중에서 옥점한 제천 행사가 없네요. 자, 이제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과 특히 이 변한에서 이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에 따라 한해 군년 중에 한 개였던 낭랑과 외에 수출을 하였고, 이러한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는데, 이러한 철을 동이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만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사만의 미서동이전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마한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사만은 제정 분리사회였다라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요. 마한이 사만 중에서 가장 강대하였다.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목지국에 도읍하였는데, 전체 사만 지역의 왕으로 목지국 왕이 군림하였다. 또 기록이 있고요.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5월째 수린날 또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10월에는 농사가 끝나고 추수한 뒤에도 이렇게 하였다. 또 이렇게 삼한의 제천 행사의 모습이 있고, 나중에 이 사만 중에서 마한은 백제로 통합되게 되고, 변한은 가야로, 진한은 신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